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또 많은 우리 또 선배 동료 의원님들 물어보셨겠지만 질의하셨겠지만은 오늘 또 보니까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이 또 계속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조금 이 부분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상계엄 이번 그 선포의 배경으로 한 3가지 내용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정당한 목적인지 배경이 될 수 있는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처음으로 주장한 게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국회의 어떤 패악질,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에 안 드는 야당의 행태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거겠죠. 국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규정이나 개헌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유로 든 게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선거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선거관리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적절한 형태의 문제제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법원에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한 바 있는 선거소송 등의 형태로 이 부분 해결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 터무니없다라는 부분에 후보자님도 동의하시겠죠? 네, 그 말씀대로라면 그 말씀대로 그것은 쉽게 예상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압력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종북 주사파를 정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당연히 우리 사회에도 아직 간첩이 있을 겁니다. 북한과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또 북한이 아닌 여러 적대국에서 대한민국에 압력하는 간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을 지닌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여러 적절한 형태의 수사와 적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유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종북 주사파의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일거에 선포해버린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가지고는 마찬가지 동의하기 어렵고, 아마 그 부분에 많은 정보가 있어서 명확한 구체적 사안들을 탄핵 심판 절차든 거기에서 제시하면서 국가적인 별난 상황에 임박할 정도라고 주장하고 자료를 내시지 않는 이상은 말씀대로 그 말씀 가지고 그게 다라면 쉽게,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거의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정말 종북 주사파가 어마어마하게 책동을 해서 어떤 국가 전복이 될 위기 상황이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려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 저쪽에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저희도 국민들께 좀 가짜 뉴스나 좀 궤변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사법부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좀 봤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윤리감사관 시절에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재산 등록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그래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으시죠? 네, 그런 일들을 주요한 업무로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자님도 고위 법관이 되셔서 17년도부터는 재산 공개를 하셔야 되게 됐는데 저희가 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니까 14년도부터 24년까지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 및 공개를 쭉 고지 거부를 해오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타인 부양을 사유로 정식 심사를 거쳐서 고지 거부하고 있으신 부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제출된 후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살펴보니까 그 14년도부터 20년도까지 타인 부양을 이유로 고지 거부하고 있는 그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 후보자 본인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250만 원씩 총 1,7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후보자님, 이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산 등록하고 공개하실 때는 타인 부양이다라고 고지거부를 하시고, 반대로 또 후보자 본인의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때는 부양가족이다라고 해서 세금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게 맞는가요? 먼저 타인 부양은 맞습니다. 부산에서 형님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차남으로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좀 그 부양에 보조한다고 생각을 해서 인적 공제를 받았던 것인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모순되는 게 아니냐.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추가로 또 조금 뭐 말씀하신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조금 황당했던 거는 그 후보자님께서 윤리감사관 시절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진감법 그리고 청문회법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이제 대법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 대법원 규칙에 의거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저도 황당했던 게 대법원 규칙이 국회법이나 뭐 인사청문회법, 증감법보다 또 효력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아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대법원 내에서도 아마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관련된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칙상에 아마 상당 부분이 비공개로 돼 있으니까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성실한 답변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대법원 규칙을 근거로 국회에 인사청문회법, 뭐 증감법에 따른 자료 요구를 응하지 않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 잘 살펴보셔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럼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